고전괴담 공포의 섬여행. 인천의 S대학교 고고학과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교수님들과 함께 남해안에 있는 한 섬으로 발굴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잔뜩 설레임을 하는 30여 명의 학생들을 태운 여객선은 푸른 바다를 미끄러지듯 항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예고에도 없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파도가 점점 거칠어졌고 배는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얼른 괜찮아지길 바라는 학생들의 바람이 무색하게도 결국엔 거센 파도가 학생들이 타고 있던 배를 덮치고 말았고 효정이와 철민이 이렇게 두 사람만 살아남게 되었다. 둘은 나무 판자들을 붙잡고 간신히 외딴 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둘은 혹시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 종일 섬을 뒤져보았지만 사람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던 그때 효정이가 뭔가를 발견했는지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철민아, 저기서 빛이 나고 있어. 저거 등대잖아. 둘은 서둘러 등대가 있는 쪽으로 뛰어갔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실탄이 들어있는 총 한 자루와 먼지가 쌓인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옆에는 물건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뼈가 흩어져 있었다.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매개체는 아무것도 없었고 절망감이 들었던 것도 잠시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치고 올라왔다. 둘은 매일 나무 열매를 따서 먹거나 물고기를 잡아 끼니를 때웠고 잠은 2층과 3층에서 따로 자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인 등대에 있는 불빛으로 외부에 구조를 요청하려고 했으나 늘 헛수고였다. 결국 둘은 너무 지쳐 절망하고 말았다. 그러다 평소에 철민이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효정이가 용기를 내어 철민에게 말했다. 철민아, 사실 나 너 많이 좋아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언제 구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언제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나랑 결혼해주지 않을래? 미안하지만 난 널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해? 철민은 냉정하게 효정이의 제안을 거절했다. 효정이는 냉담한 철민이의 반응에 상처받고 좌절해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다. 이에 철민은 자신이 너무 냉정하게 말한 것 같아 후회했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래서 사죄의 마음을 가득 담아 효정이를 고운 모래밭에 묻어주었다. 혼자가 되니 더욱 외로웠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살아있으니 그저 살아가야 했다.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도 모른 채 철민은 3층에 누워 잠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싸늘한 감촉에 놀라 눈을 떴다. 철민인 외마디 비명을 질렀고 옆에는 효정이의 시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철민은 이에 놀라 시체에 총을 쏘았다. 그리곤 다시 시체를 가져다 바닷가 바위 틈에 버려두었다. 도대체 어떻게
시체가 옆에 있었던 거지? 이건 무슨 일이야? 하지만 다음날 밤에도 이상한 감촉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그래서 옆을 보니 또 효정이의 시체가 자신과 나란히 누워 있었다. 철민은 다시 시체에 총을 쐈고 벼랑 아래로 던져버렸다. 나한테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거야? 제발 이러지 마, 효정아. 제발 나 좀 살려줘. 공포에 휩싸인 철민은 다음날 밤 잠을 자지 않기로 결심했고 등대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도 아무런 일이 없자 철민은 조금 마음이 놓였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다. 아침에 일어난 철민은 또다시 총을 맞은 효정이의 시체가 옆에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공포에 잠식되어 이성을 놓고 말았다. 결국 그는 마지막 하나 남은 총알로 자살을 선택했고 그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얼마 후 경찰과 대학교 구조대에 의해 두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또한 섬에서 발견된 철민이의 일기장에는 효정이의 자살과 시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왜 자살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실종된 아들의 유일한 흔적인 일기를 천천히 읽어본 어머니는 흐느끼면서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아이고, 그 녀석이 집에서도 그렇게 목류병으로 고생을 하더니 결국엔, 아이고,